손님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을 평범한 인사였다.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숟가락 끝에서 국물이 천천히 흔들렸다. 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이 막힌 것 같았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17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칼국수 조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 들 수가 없었다. 만약 지금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새벽마다 부엌에서 칼국수를 끓이던 여자. 꼭 돌아와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을 떠나보냈던 그의 아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아내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유나는 웃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17년 동안 기다리던 남편이라는 걸 단 1%도 의심하지 못한 채 중동에서 시작해 건설 자재 사업으로 1000억 규모의 자산을 만든 남자.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허름한 점퍼, 낡은 운동화, 그리고 깊게 눌러쓴 모자.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볼 수 없었다. 도연은 일부러 이렇게 왔다. 이유는 단 하나.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말 나 없이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는 분명 들었다. 형수요? 다른 남자 만났어요. 보상금 5억 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형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말래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작은 시장, 낡은 가게,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유나. 이게 뭐야?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유나가 돌아섰다. 절뚝, 절뚝, 한 발, 또 한 발. 그녀의 몸이 미묘하게 기울어졌다. 도연의 시야가 순간 멈췄다. 저거 뭐야? 기억 속의 유나는 단 한 번도 저렇게 걷지 않았다. 항상 빠르고, 항상 바쁘고, 항상 씩씩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된 거야? 숨이 가빠졌다. 사고야? 아니면 병? 그 어떤 상상도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연은 고개를 더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때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야, 서윤아. 날카로운 목소리. 공기를 찢는 듯한 말투. 도연의 손이 멈췄다. 들어온 사람은 중년 남자와 노파였다.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익숙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노파가 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탁! 유나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년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돈 어디 숨겼어? 도연의 눈이 커졌다. 돈? 노파는 더 크게 소리쳤다. 보상금 5억 중에 2억 어디 갔냐고.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정지한 것처럼 멈췄다. 2억?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형수 5억 다 들고 도망갔어. 그런데 지금 3억만 받았다고? 숫자가 맞지 않았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눈물은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식? 자신의 친동생. 설마.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너야? 보상금 5억 중에 2억 어디 갔냐고. 노파의 손이 유나의 옷깃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천이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만? 노파가 비웃었다. 내가 훔쳐놓고 그만하자고. 도연의 손이 탁 하고 테이블을 짚었다. 참아야 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틀어진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하지만 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저 훔친 적 없어요. 유나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없어?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럼 통장에 찍힌 3억은 뭐냐? 도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통장?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노파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봐라. 낡은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던져졌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야.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파가 종이를 펼쳤다. 여기 분명히 써 있지? 손가락으로 거칠게 짚었다. 지급 금액 5억 원. 도연의 시야가 그 숫자에 꽂혔다. 5억. 확실했다. 그가 알고 있던 금액. 여기. 중년 남자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입금 내역. 두 번째 서류가 펼쳐졌다. 입금 금액 3억 원. 2억이 사라졌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5억이 아니었어. 아니, 5억은 맞았는데 중간에서 누가 그때였다. 노파의 말이 모든 걸 더 뒤틀어 버렸다. 그 2억 내가 빼돌린 거잖아. 유나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돈 저는 말 똑바로 해. 중년 남자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쾅! 그 충격에 물컵이 쓰러졌다. 유나의 시선도 함께 떨렸다. 그날 기억 안 나? 중년 남자의 눈이 번들거렸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던 날. 도연의 숨이 멎었다. 뭐?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너. 노파가 말을 이어받았다. 돈 들고 도망가려다가 넘어진 거잖아.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도망? 그의 시선이 천천히 유나의 다리로 내려갔다. 절뚝거리던 그 다리.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게 그때 때문이라고? 유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날 저는 눈이 흔들렸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유나가 말했다. 아이를 지키려다가. 도연의 심장이 멈췄다. 아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단에서 떨어질 뻔해서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잡았다. 제가 대신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도연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럼 이 다리는. 손이 떨렸다. 나 때문이잖아. 그 순간 노파가 비웃었다. 연기 좀 그만해라. 차갑게 내뱉었다. 그래서 그 2억은 어디 갔냐고. 다시 돈 이야기였다. 모든 걸 무시한 채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가 담긴 눈으로 말했다. 제가 받은 적 없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뭐? 애초에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3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또렷해졌다. 강태식? 그리고 동시에 1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형, 내가 다 처리할게. 형수한테는 내가 대신 전해줄게.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는 걸. 도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 확실해.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2억 내가 먹은 거지. 그리고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딸랑. 누군가 들어왔다.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오랜만이네, 형. 익숙한 목소리.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 강태식이 서 있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태식이냐?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떠올렸던 얼굴.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 기억 속 동생과는 달랐다. 깔끔한 정장,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 형, 살아있었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도연의 심장을 더 세게 짓눌렀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식의 시선이 천천히 유나에게 향했다. 형수. 그 한마디에 유나의 몸이 굳었다. 왜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다. 태식이 피식 웃었다. 돈 얘기하러 왔지. 도연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다. 아직도 그 타령이야? 유나의 눈이 번들거렸다. 당신이 가져간 돈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도연의 시선이 태식에게 꽂혔다. 가져갔다고?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태식은 잠시 멈췄다. 형수. 목소리가 낮아졌다. 증거 있어? 그 말은 도발이었다. 유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없지. 태식이 웃었다. 그럼 말 조심해야지. 쾅. 도연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만해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낮고 차갑고 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 손님은 빠지시죠. 가볍게 말했다. 도연의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태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형? 입술이 떨렸다. 형 맞아? 도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래. 짧게 답했다. 나야. 유나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다. 와장창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도연 씨? 입술이 떨렸다. 진짜?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유나에게 향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태식에게 돌아갔다. 이어. 뭐? 보험금. 한 걸음 다가갔다. 5억 중에 2억. 어디 갔냐? 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웃었다. 형?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 형수한테 물어봐야지. 그 순간 퍽! 도연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가격했다. 컥! 태식이 뒤로 밀려났다. 거짓말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난 다 들었다. 3억만 들어갔다고. 그럼 2억은 어디 갔냐고. 태식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형, 진정해. 목소리가 달라졌다. 오해야. 도연이 피식 웃었다. 그래.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하나만 묻자. 눈이 번뜩였다. 17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형수 다른 남자 만난다고 했지. 보상금 들고 잘 산다고 했지. 유나의 눈이 순간 커졌다. 뭐라고? 그녀의 숨이 멎었다. 나 그런 적 없어. 도연의 시선이 다시 태식에게 꽂혔다. 설명해. 태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도연이 한마디를 던졌다. 기억상실. 태식의 눈이 번쩍 떠졌다. 나 그때 기억 없었어. 가게 안공기가 완전히 굳었다. 너 말밖에 믿을 수 없었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래서 안 돌아왔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근데 왜 거짓말했냐? 그리고 태식이 웃었다. 처음과는 다른 웃음. 형? 고개를 들었다. 진짜 몰라서 물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돈 그냥 눈앞에 있었어. 유나의 숨이 멎었다. 오어. 태식의 눈이 번들거렸다. 인생 바꿀 돈이었어.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태식이 웃었다. 그래서 형을 없앴지. 뭐? 중동사고 우연 아니야. 도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지금 뭐라고 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섞여 있었다. 태식이 웃었다. 형?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거 진짜 사고인 줄 알았어? 도연의 머릿속에서 17년 전 그날이 번쩍 떠올랐다. 뜨거운 햇빛, 모래먼지, 쾅, 폭발, 무너지는 구조물, 끊어지는 기억. 도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너, 주먹이 떨렸다. 설마, 태식이 한 걸음 다가왔다. 현장 배치 바꾼 사람, 누구였게?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너였어. 도연의 눈동자가 확장됐다. 내가 나 거기로 보낸 거야. 태식이 피식 웃었다. 정답. 유나의 손이 입을 막았다. 미친. 숨이 떨렸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도연의 눈에서 분노가 터졌다. 왜냐고. 쾅. 테이블이 다시 울렸다. 왜 나를 죽이려고 했냐고. 가게 안이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그리고 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이 없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게 이유야? 가족인데. 태식이 비웃었다. 가족? 고개를 저었다. 형은 항상 위였어. 부모님 기대, 형수 사랑, 그리고 돈까지. 그의 눈이 완전히 뒤틀렸다. 다 형 거였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을 바라봤다. 그래서 뺏은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기회가 왔을 때 유나의 손이 떨렸다. 그럼 숨이 막혔다. 보험금도.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리했지. 역시 2억 내가 빼돌렸지. 태식이 웃었다. 증거 있어? 하지만 이번엔 도연도 웃었다. 있어. 태식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뭐? 도연이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찰칵. 버튼이 눌렸다. 형, 내가 다 처리할게. 가게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식의 목소리였다. 보험금은 내가 대신 받아서 형수한테 줄게. 유나의 눈이 커졌다. 이거, 도연이 말했다. 그날 통화, 녹음이 계속 흘렀다. 형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낯선 남자. 계좌는 이쪽으로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3억은 공식 지급, 나머지는 별도 처리로. 태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작게 말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형 모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유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진짜였어. 눈물이 쏟아졌다. 나 17년 동안 목소리가 무너졌다. 도둑으로 살았어. 도연의 눈도 흔들렸다. 하지만 시선은 끝까지 태식에게 고정돼 있었다. 이걸로 끝이야? 태식이 이를 악물었다. 형? 고개를 들었다. 그거 하나로 뭘 할 수 있는데. 도연이 말했다. 하나 더 있어. 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뭐? 도연이 천천히 웃었다. 사고.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내가 말했지. 한 걸음 다가갔다. 우연 아니라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들어 올렸다. 그것도 녹음됐다. 순간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말도 안 돼. 입술이 떨렸다. 그걸 어떻게 해?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들어올 때부터 켜놨다. 손에 들린 휴대폰, 작은 빨간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내가 직접 말해줬잖아. 태식의 시선이 빠르게 흔들렸다. 도망치려는 순간 거기까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 2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강태식 씨 맞으시죠? 태식의 발이 멈췄다. 누가 불렀어? 도연이 대답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태식이 웃었다. 형 준비 많이 했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가왔다. 보험금 횡령 및 사기, 그리고 해외 근로자 안전사고 관련 고의 배치 혐의까지. 유나의 숨이 멎었다. 고의. 태식이 소리쳤다. 증거 있어. 경찰이 말했다. 방금 녹음된 내용 포함입니다. 그리고 과거 통화 기록, 금융 흐름도 이미 확보됐습니다. 순간 태식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다. 형?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도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다. 그 시간 동안 숨이 떨렸다. 내 아내는 도둑으로 살았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내 아들은 말이 멈췄다. 아버지 없는 애로 컸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넌 그걸 다 알고 있었어.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만 흔들렸다. 그게 끝이다.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경찰이 다가왔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형, 한 번만.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돌아섰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경찰이 태식을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가게 안에 남은 건 침묵과 눈물뿐이었다. 유나의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다. 괜찮아요. 누군가가 외쳤다. 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 유나의 눈이 커졌다. 민재야. 도연의 아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 없는 아들. 민재가 급하게 뛰어왔다. 엄마 괜찮아. 유나를 붙잡았다. 그의 눈이 도연에게 향했다. 누구세요? 도연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나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분. 숨을 고르고. 아빠야. 시간이 멈췄다. 민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 믿지 않는 웃음이었다. 엄마 그런 농담. 진짜야. 유나가 울면서 말했다. 내 아빠야. 민재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에게 향했다. 위에서 아래로. 거짓말.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민재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재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진짜. 숨이 떨렸다. 아빠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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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어스마이 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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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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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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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진짜 아빠야? 도연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그래. 민재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서로 부딪혔다. 거짓말 아니죠?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왜 이제 와요? 목소리가 무너졌다. 왜 지금 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민재의 숨이 가빠졌다. 아빠 없는 애로. 말이 끊겼다. 살았어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야.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알아. 다 알아.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나 작게 말했다. 한 번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숨이 멎는 정적.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도연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불러도 된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 다가갔다. 100번이라도. 손이 떨렸다. 1000번이라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그 한마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가장 오래 걸려 나왔다. 도연이 그 자리에 멈췄다.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다시 한번 민재가 말했다. 아빠. 도연이 결국 민재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유나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다. 그 시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쏟아졌다.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아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다. 도연이 유나 앞에 섰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바라봤다. 왜?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안 왔어요? 도연이 눈을 감았다. 기억이 없었다.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내가 날 버린 줄 알았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누가? 도연이 말했다. 태식이 모든 걸 설명해줬다. 유나가 고개를 떨궜다. 우린 목소리가 떨렸다. 같은 거짓말에 눈물이 떨어졌다. 같이 속았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유나가 눈을 들었다.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작게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 늦었지만. 도연도 웃었다. 그래. 늦었지만.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하자. 유나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두 사람의 손이 다시 이어졌다. 유나가 천천히 걸었다. 도연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 유나가 웃었다. 응. 눈이 반짝였다. 이번엔 안 넘어질 것 같아. 내가 잡고 있잖아. 함께 있는 세 사람. 세 사람의 웃음. 따뜻한 국물의 김. 17년을 돌아 우리는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늦었어도 찾아왔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남편 장례식 날채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낸 사람.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족분 마지막 인사 준비해 주세요. 장례식장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앞에 놓인 남편 태준의 영정 사진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오늘도 다녀올게라고 말하던 사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겨우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평소 같았으면 바로 확인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알림음이 점점 크게 들렸다. 마치 나를 강제로 보게 만들려는 것처럼. 나는 결국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했다. 손이 멈췄다. 출금 완료 5억 1200만 원.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뭐야? 다시 봤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오타가 아니었다. 꿈도 아니었다. 나는 급하게 은행 앱을 열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눌렀다. 잔액 확인. 거래 내역. 다 그대로였다. 5억이 넘는 돈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말이 돼? 나는 이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1시 2분. 그 시간 분명 기억났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그리고 그 뒤로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 그때 나는 정신이 없어서 핸드백을 의자 옆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바로 가방을 열었다. 지갑, 핸드폰, 다 그대로였다. 그런데 카드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분명 맨 안쪽에 넣어뒀는데 조금 위로 올라와 있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거래 내역을 눌렀다. 수취인 계좌를 확인했다.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졌다. 정윤아, 동서였다. 시아주버니의 아내. 왜 저 사람 계좌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였다. 검은 한복을 입고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춰졌다. 아까의 가방, 이체 시간, 동서 계좌, 그리고 저 시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시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거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잠깐의 침묵. 시어머니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말했다. 그래, 내가 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소리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부 느리게 보였다. 왜요? 내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그 돈 필요해서. 너무 간단한 이유였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낼 때가 있어서 보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 통장이에요. 아니지. 시어머니가 바로 잘랐다. 우리 아들 통장이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공동명의예요. 그래서 태어냈다. 그럼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돌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이미 보냈다니까. 지금 당장요. 못 돌려줘. 짧았다. 단호했다. 그리고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 장례식장이야. 협박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이건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준비된 행동이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대답했다. 신고하려고요. 미쳤어? 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좀 미친 상태라서요.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뚜뚜.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형님. 천천히 돌아봤다. 동서 정윤아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아주 미묘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분하게. 그 돈.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냥 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왜죠? 내가 묻자 정윤아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금 돌려받으시죠. 말을 멈췄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감당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네, 경찰입니다. 통화가 연결됐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감당 못한다고? 그날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다. 네, 경찰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지만 나는 바로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정윤아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재촉에 겨우 입을 열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무단으로 이체됐습니다. 말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정윤아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사람처럼. 언제 발생했습니까? 조금 전입니다. 장례식장 안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끊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손을 뿌리쳤다. 계속 말씀하세요. 경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용의자가 특정됩니까?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 있습니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후 출동하겠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통화를 끊는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질문이 아니었다. 거의 분노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윤아를 바라봤다. 아까 말 무슨 뜻이죠? 정윤아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말했다. 그대로의 뜻인데요. 돌려받으면 제가 위험해진다면서요. 네. 너무 쉽게 인정했다. 그 태도가 더 소름 끼쳤다. 왜요? 정윤아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렇네요. 지금 말하세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정윤아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이거 보실래요? 내게 화면을 내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이 눌려 있었다. 잠깐의 정적 후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만해.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 남편이었다. 태준의 목소리였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남편이 낮게 말했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목소리. 여자였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말투.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고 있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윤아가 나를 보고 있었다. 계속 들으실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녹음은 계속 흘러갔다. 형님한테 말할까? 그 말에 숨이 막혔다. 형님. 그건 나를 부르는 말이었다. 그만해라. 남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선 넘지 마. 이미 넘었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거 하나면 끝이잖아. 그 순간 녹음이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웅성거림,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 향냄새,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게 뭐죠?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윤아는 핸드폰을 다시 가져갔다.
궁금하시면 더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저게 뭐냐고요. 정윤아는 잠깐 나를 보다가 말했다. 형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 말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비슷할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쉽게 이해돼 버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부정하고 싶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정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경찰 오면 같이 확인해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경찰. 그 단어가 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목소리가 낮았다. 하지만 아까와 달랐다. 처음으로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 동서, 시어머니,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나만 몰랐다. 그래서 돈을 보낸 거예요? 내 질문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충분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아? 숨이 막힌 것처럼 웃음이 끊겼다. 그때 정윤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이해되시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윤아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 돈은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입막음 비용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막음.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뒤틀어 버렸다. 뭘 막아요?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정윤아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형님이 아직 모르는 거. 그 말과 동시에 장례식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정윤아를 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돈을 받을지 아주 천천히 아니면 전부를 알게 될지.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경찰입니다. 입구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고 2명의 경찰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봤다. 현실감이 없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경찰이 내 앞에 섰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접니다.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시어머니, 정윤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제 통장에서 5억이 넘는 돈이 이체됐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용의자는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이분입니다. 시어머니를 가리켰다. 주변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사실입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했다. 너무 쉽게 인정했다. 경찰이 다시 물었다. 이체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때였다. 정윤아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바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빠지세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정윤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차피 제 계좌로 들어간 돈이에요. 그 말에 경찰의 시선이 정윤아에게 향했다. 수취인이십니까? 네. 정윤아는 아주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투명 파일이었다. 그 안에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다. 이거 먼저 보시죠. 경찰에게 내밀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걸 바라봤다. 뭔지 모르게 불길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 펼쳤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다. 이건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도 봐야겠어요. 손을 뻗어 서류를 가져왔다. 그리고 첫 장을 넘겼다. 숨이 멎었다. 진단서였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남편 태준의 이름. 나는 빠르게 아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외상으로 인한 사고 추정, 추가 조사 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고 추정?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정윤아는 조용히 말했다. 말 그대로예요. 남편 교통사고였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들으셨겠죠.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에요? 정윤아는 한 장을 더 넘겼다. 이것도 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봤다. 이번에는 보험 관련 서류였다. 수익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줄을 읽었다. 그리고 멈췄다. 정윤아, 내가 아니라 동서 이름이었다. 이게 왜? 말이 끝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따라오지 못했다. 이상하죠? 정윤아가 말했다. 형님이 아니라 저라는 게. 나는 서류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거 언제 바꾼 거예요? 정윤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정윤아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파일에 들어있지 않았다. 접혀있는 종이였다. 그녀는 그걸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었다. 그리고 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각서였다. 짧은 문장 몇 줄. 그리고 남편의 서명. 분명 남편 필체였다. 틀릴 수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한 글자씩 천천히. 본인은 금전 문제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숨이 막혔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윤아가 답했다. 형님, 남편이 직접 쓴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부정했다. 이건 아니에요. 정윤아는 조용히 말했다. 녹음도 들으셨잖아요. 그 말에 손이 떨렸다.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모르는 여자 목소리. 이게 다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정윤아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형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형님, 남편 사고 아니에요. 순간 숨이 완전히 멎었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말만 남았다. 사고 아니라고. 그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럼 뭐예요? 겨우 물었다. 정윤아는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선택하세요. 뭐요? 여기서 멈출지. 잠깐의 정적. 그리고 끝까지 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깊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였다. 내 손에 들린 서류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다.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간다는 게 뭔데요? 내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정윤아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형님이 보고 있는 거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그거 겉에 불과해요.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남편분 단순한 사고 아니에요. 아까 들었어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그럼 뭐예요? 정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여기서 말하면 커져요. 이미 커졌어요. 내가 바로 잘났다. 이 이상 뭐가 더 커져요. 정윤아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다. 형님 남편 투자하셨죠? 순간 멈췄다. 네. 얼마까지 알고 계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잘 몰랐다. 남편은 항상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믿었다. 그게 문제였다. 정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 짧은 반응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투자 아니에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요. 정윤아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돌려막기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처음엔 진짜 투자였죠. 수익도 났고요. 그래서 금액이 커졌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윤아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구멍이 생겼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걸 막으려고 다른 돈을 끌어왔고 또 막으려고 더 큰 돈을 썼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잠깐의 정적,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손이 떨렸다.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말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끝은요? 정윤아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거 들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간 더 못 줘.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거칠고 짧았다. 이번 주까지야.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숨이 막혔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짧은 침묵. 네.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녹음이 끝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이게 뭐예요? 겨우 물었다. 정윤아는 대답했다. 마지막 통화예요. 사고 나기 전날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협박이었어요. 정윤아가 대신 말했다. 돈 못 막으면 끝이라는 거. 머릿속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질문에 정윤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정확히는 아주 낮게 버틴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 뭐려? 정윤아는 서류를 다시 가리켰다. 각서. 그거요.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다. 적어 쓰고 시간 벌려고 끝까지 혼자 막으려고 한 거예요.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럼 사고는? 정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기록상으론 사고 맞아요. 근데 잠깐 멈췄다. 그 상태로 운전하면. 그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남편, 돈, 10년, 믿음, 전부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보낸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 돈 그냥 놔두면 목소리가 떨렸다. 다 터진다니까. 그럼 태준이 이름도 끝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늦었어. 정윤아가 조용히 말했다. 경찰 왔고 계좌 추적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정적? 그리고 경찰이 입을 열었다.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죠. 현실이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정윤아를 봤다. 왜 말해준 거예요? 정윤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형님은 몰랐으니까. 짧았다. 하지만 그 말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 신고 계속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너 지금. 나는 끊었다. 이건 덮을 일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정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봤다. 잠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계좌는 전부 동결됐고 관련 자료는 전부 조사에 들어갔다. 남편의 일도 돈의 흐름도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장례식이 끝난 집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같이 살았는데도, 같이 버텼는데도 아무것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죄송합니다. 낯선 남자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돈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천천히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덮고 가나요? 아니면 끝까지 파헤치나요?